안녕하세요. 일본 현지에서 낚시 장비 리뷰를 해드리는 덱돌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사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낚시 장비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201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200가지의 낚시 장비를 소개를 해드렸다는 게 저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오늘은 갯바위 로드의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작년에 발매된 24 토너먼트 이소 AGS의 일부 모델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현행 토너먼트 이소는 최근 발매된 갯바위 로드 중에서 가장 핫한 제품인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제가 리뷰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품의 전반적인 개요나 특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올해 추가된 아이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번째 영상을 제가 좋아하는 토너먼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5 토너먼트 이소 AGS에 추가되는 아이템은 4가지입니다. 1.45에서 1.65 상당인 미디움 헤비의 5m, 1.69에서 1.85 상당인 헤비의 5.3m, 그리고 미디움과 미디움 헤비의 5.3m의 튜블러 탑이죠. 53D의 T가 튜블러를 의미합니다. 먼저 미디움 헤비의 5m인데요. 미디움 헤비라는 파워는 24 토너먼트 이소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5.3m 한 가지 길이만 발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m가 추가되었죠. 기존의 1.55 5m와 비교했을 때 가볍고 조작성이 좋으며 끈질김이 더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미디움 헤비 파워라도 5.3m보다 5m가 조금 더 선조자로 세팅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토너먼트 이소 AGS는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헤비 할 것 없이 모든 파워에서 길이가 짧은 5m가 5.3m보다 더 선조자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이템 중 유일하게 경기 지향적 모델인 미디움 라이트 50 슈퍼 메탈 톱을 제외한다면 이번에 추가된 미디움 헤비 5m가 가장 선조자에 위치합니다. 1.45에서 1.65 상당의 미디움 헤비 파워지만 5자 이상의 긴 꼬리 뱅에돔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죠. 자중은 240g으로 5.3m보다 7g 더 가볍습니다. 다음은 1.69에서 1.85 상당인 헤비 5.3m입니다. 헤비라는 파워는 25년 토너먼트 이소 AGS에서 새롭게 추가된 파워로 길이는 5.3m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모든 아이템 중 가장 리프트력이 강한 명실상부 긴 꼬리 뱅에돔 전용 로드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1.75보다 끈기와 탄성 그리고 감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죠. 자중은 252g으로 라인업 중 가장 무겁습니다. 저도 이번 토너먼트 이소 AGS를 사용해봤지만 재원상 무게는 느끼기 힘들 정도로 밸런스가 훌륭했습니다. 아마 헤비 파워도 재원상 무게는 252g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가볍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헤비 파워의 감수는 다이와 필드 테스터인 야마모토 타카시상이 하셨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현 남녀군도에서 긴꼬리 뱅에돔을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했죠. 야마모토상 본인의 긴꼬리 뱅에돔 기록인 69cm도 이곳 남녀군도에서 낚았다고 하네요. 그 기록 갱신을 위해 7자 이상의 초대형 긴꼬리 뱅에돔을 제압하기 위한 신세대 대물 전용 로드가 바로 이번에 추가된 토너먼트 이소 AGS 헤비 파워라는 겁니다. 테스트 중 58cm 긴꼬리 뱅에돔 등 여러 긴꼬리 뱅에돔을 제압했지만 아쉽게도 기록을 갱신하는 초대형 긴꼬리 뱅에돔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자 가까운 긴꼬리 뱅에돔의 돌진을 막으며 단순히 뛰어버리는 리프트력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언젠간 야마모토상이 기록 갱신을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야마모토상이 설명하는 이번 토너먼트 이소 AGS의 헤비 파워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今回追加モデルとなるトーナメントのエッジの53、号数的にはね 1.65 から 1.85 相当の強さになってますが、とにかくねこの細身でこのすごいパワーを出せる、これがダイワのね最先端の技術をね詰め込んだ竿になってます。この細身で最強の竿、それがトーナメントエッジの53になっています。 1.6 から 1.85 相当とはなってますが、私の感覚ではでかい魚が来るほどね、魚来るほど竿がギュッと曲がって曲がるほどねパワーが生まれるので、私の感覚では2号相当ぐらい、それぐらいのねパワーを持ってる竿と思います。大きな魚、オナガグレとかは最初のねファーストランヒットした瞬間のね走りがものすごくね強いんですよ。でこのトーナメントはそのファーストランを竿全体で一気にね止める、そしてその後横泳ぎ、下に突っ込むのをこう横泳ぎにね変えて、魚の動きを横泳ぎにしながら徐々にねパワーを奪っていって上げてくるっていう調子です。ですから竿が曲がれば曲がるほど反発力が生まれてきて、リフト力でね魚を浮かせるっていうね、本当魚の取りやすい竿ですね。結構50クラスの中だったらスイスイって浮いてくるぐらいのね、もう信じられないぐらいのパワーがあります。でね、細身で軽量 1.5 号程度の竿でね繊細にね口太を狙うような感じでね大型魚を釣ることができます。で適度な穂先のしなやかさがありますので、小さな浮きをアンダースローでキャストしたり、片手でキャストしたり、とにかくね軽快な竿さばきで繊細に大型魚を狙うことができます。今回はエッジの 5.3 メートルなんですけど、こんだけの細身でね張りのあるピシッとした竿なんで、だいたい僕はいつもだったら2号の5メーターあたりの竿を使うんですけど、このトーナメントのエッジの53は 5.3 メートルでも5メーター、いやそれ以上にね軽快にね操作することができます。 다음은 미디움과 미디움 헤비 파워의 튜블러 조리대가 장착된 53T 모델입니다. 기존의 미디움과 미디움 헤비의 5.3m 모델은 솔리드 조리대인 메가톱이 적용되었죠. 미디움 라이트 50 SMT만 유일하게 슈퍼 메탈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라인업에 새로운 튜블러 조리대 모델이 추가된 거죠. 단순히 조리대가 튜블러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튜블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튜블러는 속이 빈 빨대와 같은 구조이지만 솔리드와 두께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의 튜블러는 직경이 약 1.4mm였는데 이걸 1mm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직경이 1mm인데 그 속이 비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토너먼트 2소 이후에 출시되는 많은 제품에도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부터 다른 제조사들도 조금 더 가는 튜블러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튜블러 조리대가 장착되었지만 포지셔닝 맵에서의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솔리드 조리대 모델보다 조금 더 선조자의 느낌이 난다는 정도네요. 재미있는 건 조리대가 솔리드냐 튜블러냐 그 차이만 날 뿐이지 자중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1mm로 굵어지고 정가가 2,000엔 비싸진 거 말고는 재원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솔리드 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감도가 조금 향상된 거 말고는 성질의 차이가 없죠. 튜블러 팁 특유의 감도와 조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이와의 빌드 테스터이신 우자와상이 이번 튜블러 적용 모델을 감수하셨는데요. 최근 갯바위 낚시에 입문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튜블러 조리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僕ずっと、竿を使ってきました。50年以上。そうすると昔使ってたのは、グラスです。グラスの時はみんな穂先は、チューブラーでした。カーボンになってある時代から食い込みがいいとかね、仕掛けが絡まないとか言って、繊細な穂先の、ソリッドが出てきて、でチューブラーとソリッドの両方これを使う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チューブラーどうしても
昔の技術ですと細いチューブラー作れません。太さが 1.4 ぐらいが限界だっ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どうしても穂先が硬くなってしまって繊細な釣りができない。だからどうしてもね、皆さん今繊細な釣りってなってるんで、ソリッドの方を好んできたけど、今ここに来てダイワの技術でめちゃくちゃ細いチューブラーができてきました。穂先が1ミリ。これはもうほとんどもうソリッドと同じぐらいの太さにな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穂先の中にも空洞は少ないですからね、合成は少なくなって竿の中の素材の弾性だけこれでいきますんで、非常に曲がりがきれいになってきます。継ぎがありませんから全体がきれいなんです。そして魚をかけてもトップからもう元々きれいな曲がりをするんで、かけても非常にいいし、また糸を使ってても流してても非常に何ですか、もうその当たりがちゃんと目でそれを追える。そして感度が手に当たってくると非常にいいとこずくめの竿になってきたと思います。で今回のこのトーナメントね、細身に相まってチューブラーもう全体的に綺麗な細身です。かけても非常にバランスいいし、非常に使いやすい竿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ソリッドを先につけますと約30センチぐらい、そこ部分は当たりを取る柔らかい繊細さを取るようなものになってしまいますね。だから5メーター30の竿のそのトップの20センチ30センチは竿じゃなくて当たりを取る道具なんですね。ですから竿が5メーター30あっても竿としての機能は5メーターぐらいしかないわけです。だから5メーターの竿につけちゃうと4メーター70、80の竿と同じになっちゃうんですね。それに比べてこれ全部穂先まで全部チューブラー出すと1本の竿ですね。だから竿が一体化してずっとその全体で竿で使います。だからこういうところで手前にハイネがあるとき、先がきちっと立ってますんで突っ込まれるときにね、目釣りが少ない、非常に使いやすいです。そして竿のバランスからしても先までこっちまで全部だと綺麗なバランスで曲がってきますんで、魚が暴れない。そしてまた逆に浮かせやすい。これが非常にこの竿のメリットかなと僕は思います。 오늘은 다이와 갯바위 로드의 정점인 토너먼트 이소 AGS의 추가된 4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디움 헤비 파워는 매력이 있는데 5m 길이가 없어서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6자 이상의 대물 긴꼬리 뱅에돔이 낚이는 남녀군도의 원정 낚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조리대의 신선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토너먼트 이소 AGS를 추천해 드립니다. 작년에 공개한 토너먼트 이소의 리뷰 영상과 오늘의 이 추가 영상까지 보시고도 아직도 토너먼트 이소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코와 다마테 토너멘토.